정현우는 얼마 전만 해도 연 매출 100억 원 이상을 올리는 중소기업의 사장이었다. 그의 공장은 서산, 당진 등지에서 생마늘을 구입해서 그 마늘을 까서 판매하는 중소기업이었다. 남북한 분위기가 좋았을 때 그는 북한 개성공단에 투자를 해서 많은 물건을 개성에서 만들어 남쪽으로 가져와서 팔기도 할 만큼 사업 수완도 좋았다. 당시 하루에 5톤 화물 차량을 3대 이상의 물건의 판문점을 통해 남한에서 북한으로 오고 갔다. 하지만 남북한 사이가 비틀어지면서 현우 회사 역시 급하게 개성에서 철수하는 바람에 거의 도망 오다시피 철수했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에서 남긴 이익으로 꼬마 빌딩도 하나 있고 개성에서 철수한 기업을 정부의 보조금이 일부 나와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다. 하지만 벌써 몇 년째 할 일 없는 노는 백수 노릇이 더 힘들었다. 현우의 친구 중에는 화물 차량에 호루라는 것을 장착해주고 돈을 버는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는 고향 친구로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사이였다. 호루 사장의 이름은 김학철이고 50대 후반이다. 그는 당시 1톤 차량에 슬라이드식 호루라는 것을 개발해서 인기를 끌고 있었다. 친구 현우가 심심해서 학철을 찾아와서 이제 북한행은 틀렸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고 자문을 구한다. 요즘 노는 것도 지겹다. 친구야, 여기서 알바할 테니 일당 쳐줘라. 학철은 현우에게 요즘 영업용 화물차들이 호루를 달려와서 하는 말이 화물을 화주와 운전기사 사이에서 소개를 해주는 주선사라는 것이 돈이 된다는 정보를 알려준다. 화물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현우는 그래도 친구의 조언에 따라 일단 화물이란 것이 뭔지 알기 위해 현재 1톤 화물 기사들을 대상으로 정보 수집을 시작했다. 하지만 워낙 화물에 대해 문외한이라 결국은 자신이 직접 1톤 화물을 해보면서 주선업 도전을 하기로 했다. 1톤 포터 차량과 영업용 번호판을 구한 후 처음 일을 시작해본다. 일은 화물 어플을 통해 시작한다. 저녁에 긴장한 상황에서 적당한 오더를 잡았다. 남동화물이라는 주선사의 오더로 내일 아침 8시에 남동공단에서 물건을 싣고 부천으로 가는 예약 오더이다. 다음날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예정 시간보다 일찍 상차지에 도착해서 주선사에서 보내준 문자 전화번호로 9시 물건을 상차하려 왔다고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아직 출근 전이니까 좀 기다리라고 했다. 사전에 배운 대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것은 전부 주선사에 일일이 보고 형식으로 알려주어야 한다는 말이 생각나서 주선사에 전화를 했다. 9시 상차인데 8시에 도착해서 대기 중이라고 현장 상황을 설명하려는 순간 주선사 사장 홍성택이 고함을 질렀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일찍 가서 회사 피해를 주냐고 마구 다구친다. 현우는 깜짝 놀라서 아니 그렇다고 보고하는 건데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설명을 하려 하자 주선사 사장이 욕부터 해댄다. 이러니 화물기사나 하지 등등 나이 먹고 내 말을 이해 못하면 화물하지 말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린다. 어이가 없고 너무 당황해서 이런 일은 이렇게 하나 보다 하고 상차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다른 1톤 차량이 와서 짐을 싣고 먼저 나간다. 현우는 오늘 배송할 물건이 2대인가 보다 생각하고 기다리다가 9시가 되어 물건을 상차해 달라고 담당자에게 말을 하니 담당자는 좀 전에 온 차량이 그 물건을 싣고 갔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조심스럽게 주선사에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려니 주선사 사장이 당신은 오더 어플도 보지 못하느냐, 이미 내가 취소한 거 보지 못했냐며 또 화부터 낸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현우가 따지기 시작한다. 당신이 언제 오더를 취소한다는 말을 한 번이라도 했는가?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하냐 등등 따져들자 주선사 사장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린다. 결국 현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주선사 사무실을 찾아갔다. 찾아간 사무실은 공단에 컨테이너를 설치한 임시 사무실 같았는데 안을 들어가 보니 2명이 바쁘게 전화를 받고 오더 지시를 내리고 있다. 현우가 찾아온 이유를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주선사 사장은 웃기는 소리 말라는 식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면 하라고 적반하장식 대응이다. 그리고 전화로 뭔가를 다른 화물기사에게 말하는데 완전 욕설이 반이다. 현우는 이런 상황을 보고 자신은 화물을 할 자신이 없었다. 애도 너무한 주선사의 횡포이다. 현우는 이런 작자와 싸워봐야 쓸데없는 짓이다 싶어 주선 사무실을 나와 친구 학철을 찾았다. 학철에게 오늘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자 마침 호루를 달려온 용달 사장들이 이런 못된 갑질하는 주선사 아주 많다고 화물하려면
간쓸게 다 빼고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을 한다. 그러면서 사장님은 회사도 운영했고 현재도 돈이 많다고 들었는데 그냥 주선사 하나 해서 그 주선사 복수해 버리라고 응원까지 한다. 그리고 자신들도 도와주겠다고 한다. 현우는 생각했다. 그까짓 주선사 하나 망가뜨리려고 내가 복수전을 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아침에 당한 것이 너무 분해서 결국 복수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선 5천만 원을 준비해서 주선업 면허를 구했다. 그리고 사무실은 자신의 꼬마 빌딩 1층을 임시 사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하기 시작했다. 운전기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운송을 해주고도 운임 결제를 2달씩이나 미루는 일로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듣고 운송비 결제는 3일 내 주선사에서 먼저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광고를 시작했다. 사업 자금의 일부만으로도 몇 달간의 운영비는 충분했다. 하지만 화물 오더를 확보하는 것이 문제였다. 대부분의 공장은 이미 다른 주선사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이걸 뚫어야 한다. 알바를 구해서 남동공단 일대 홍보를 시작했다. 그리고 호루 장착을 위해 오는 화물 사장들을 통해 그들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과거 일을 한 오더들을 파악해서 집중적으로 거래처 공략에 들어갔다. 특히 현우가 당한 남동 주선사 오더는 현우가 직접 거래처 회사를 찾아가 그 주선사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운반해 줄 수 있다는 조건으로 거래처를 하나씩 빼앗아 나갔다. 화물계에서는 차만큼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다. 많은 화물기사들이 그동안 갑질을 당했던 주선사의 과거 오더의 정보를 통째로 들고 왔다. 현우는 가급적 그런 사정이 있는 못된 주선사의 거래처를 적극 공략해 나갔다. 불과 6개월 후 남동공단에 현우 주선사를 모르는 화물기사가 없었다. 화물 운송 후 3일 후 바로 결제, 그리고 알찬 정보 제공 시 별도의 혜택 등등. 결국 자신의 거래처가 현우 주선사로 넘어간 것을 안 남동 악질 주선사 사장이 현우를 찾아왔다. 함께 살자고. 그 사장은 6개월 전 현우의 얼굴이 기억에 없었다. 비굴할 정도 굽신거렸고 특히 사무실 앞에 세워져 있는 현우의 S클래스급 벤츠 승용차에 이미 기가 죽어 있었다. 현우는 그 사장을 소파에 앉히고 커피를 건넸다. 그리고 6개월 전 통화 내용이 담겨있는 휴대폰의 통화 녹음을 그 사장에게 들려줬다. 사장은 아연 실색을 한다. 그리고 현우는 말했다. 내 인생이 그렇게 고속도로는 아니었지만 그때처럼 억울하고 분한 적이 없었어요 라고. 그리고 이번 일은 당신을 망가뜨리기 위해 시작한 일이라 그 목적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고. 악질 사장은 무릎을 끊고 살려달라고 애원한다. 현우는 냉정히 말한다. 나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목숨을 걸고 북한까지 가서 사업을 해봤다. 하지만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라고 배웠다. 그런데 당신이라는 사람은 함께 상생해야 하는 화물인으로서 화물기사들을 너무 무시했다. 내가 지금 당신으로 인해 주선업을 하면서 다시 성공하고 있다. 그 성공 이유가 뭔지 아시는지? 주선사와 화물기사와는 서로 윈윈하는 인간관계이다. 일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도 하고 서로 상황을 몰라 잘못하기도 한다. 그런 것에 대해 나는 계속 다듬고 고쳐서 우리만의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신은 한번 보면 다시 안 볼 인간으로 기사에게 갑질을 해왔다.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할 자격이 없다. 그러니 당신이 망하는 날까지는 나는 이 사업을 계속할 것이고 당신을 주시할 것이다. 그때 당신이 처음 화물을 하는 나에게 내 잘못이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조금 따뜻하게 알려주었으면 지금의 이런 자리는 없을 것이다. 나는 그날도 되돌아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내 잘못은 없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결국 악질 주선사 사장은 나른 소나타를 타고 돌아갔다. 그 후 남동 주선사는 망했고 사무실은 사라졌다. 현우와 남동 주선사의 일이 남동공단 주변의 주선사에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들은 긴장했고 과거와 달리 화물기사들에게 인간적인 대우로 변하기 시작했다. 또 누군가의 갑질 소리가 현우의 귀에 들어가면 현우의 먹이감이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다. 현우의 사무실 점점 커지고 직원들도 늘어났다. 그리고 화물기사들의 복지를 위해 환경도 개선했다. 또 하나의 생각지도 못한 복수가 현우의 또 하나 사업을 성공시켰다.